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난 금요일장에서 한번 급락 그리고 어제 또 반등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하루는 침체됐다가 하루는 좋았다가 사실 우리 사무실 분위기도 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오시는 출연자분들의 표정도 조금 달라요. 맞아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도 이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나갈 때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을 보잖아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또 표현해 주시는 말도 곱고 맞아요. 시장이 조금 별로일 때는 때론 격한 말도 저희는 접하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 표정이 달라지는 과정에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또한 매일같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죠. 예, 그러면 또 간밤에 나왔었던 그리고 어제부터 나왔었던 주요 이슈들 확인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일희일비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전략까지 짜드리겠습니다. 어제 SK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네. 7월 들어서도 계속 쏟아지고 있길래 각 계열사별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나왔었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EUV를 활용한 10나노급 4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능 D램 수량이 25% 증가하고 오히려 전력 소비는 2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좋아지고 어떤 비용 측면에서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D램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3파전에서 좀 경쟁력을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주식회사 SK 그리고 SK CNC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한국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 CBDC 모의 실험 입찰 결과 나왔는데 SK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CBDC 모의 실험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좀 예상이 되거든요. 플랫폼 회사이기도 하고 이쪽으로는 워낙 활용 범위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SK가 도전장을 강하게 낸 거고 근데 SK도 지금까지 블록체인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그러니까 그 제로페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토스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 CNC와 관련된 뉴스들도 역시 어제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7월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SK그룹 산하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SKC까지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던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로 인해서 뭐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 세 회사 모두 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들이 계속 조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2차 전지 완성업체, 부품 업체 계속 SK 안에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SK 그룹 내에서도 어느덧 배터리 밸류 체인이 조금씩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요즘 SK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면서 올 한 해 동안만 사고 파는 쪽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앞으로 사업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밸류체인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LG 얘기했을 때 어떤 전기차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SK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기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뭐 친환경, ESG 쪽으로 또 가장 드라이브 강하게 걸고 있는 곳이 SK그룹이다 보니까 이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말 나온 김에 ESG, 친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뉴스들도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7월 들어서 역시 나왔던 이슈들인데 SK에너지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과 충전 플랫폼 협력을 맺기로 7월 초에 역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나온 걸로는 카카오도 역시 한전과 손을 잡기로 했다라면서 어떤 충전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도 SK에너지 그러니까 SK와 카카오의 어느 정도 경쟁 관계 구도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코로나19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SK 그룹주 안에서 뉴스들이 다 있고 네. 주가를 일으켜 세울 만한 뉴스들도 다 있고
이걸 다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지주사 하나 가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주사 쪽의 선택지도 다른 종목군 대비 SK가 좀 더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최태원 회장님 SNS도 시작했다라는 언론 그래요?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그건 악재일 수도 있는데 호재로 잘 ESG 중에 하나로 잘 가주길 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한동안은 조금 살아나나 이제 오르나 했었던 쪽이 바로 화장품 아니었을까요? 타이거 화장품 ETF가 쭉 올라오다가 6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확 꺾였습니다. 역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됐던 화장품주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이 있었던 거죠. DB금융에서도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증권가 각각의 의견들을 쭉쭉 인용해서 화장품 투자 눈높이를 이제 낮춰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최근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요. LG생활건강은 목표가 줄 상향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한 170만 원대인데 삼성증권에서 230만 원권까지 목표가 올려잡았고요. 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7월 들어서만 한 6곳에서 증권사 목표가를 낮춰 잡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극명한 편애를 섹터 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아니 2, 3일 안에 완전 이렇게 됐다고요? 상향하요? 네, 엄청나죠. 뭔가 극명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네. 좀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LG생활건강인데요. 네. 노란 선 보이시죠?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함께 6월경부터 해서 쭉 미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흐름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한번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은 확연하게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는 선전하고 있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중국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들, LG생활건강 후가 고급 브랜드로서 중국에서 인정받고 있고 코스맥스 중국에서 ODM 업체 점유율 1위입니다. 중국 내에서 실적, 색조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들 종목 팔고 이제 안 오른 이쪽을 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듣다 보면 또 다른 관점이 사실 어떤 성수기냐 비성수기냐를 화장품주에서도 나누면 주로는 이제 겨울이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비성수기인데 LG생활건강은 음료사업부 쪽으로도 워낙 이제 사업을 탄탄하게 해놨으니까 굳이 그렇다면 팔 이유가 있을까? 1년 내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 내에서 굳이 안 오른 쪽을 찾기보다는 가는 아이들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게요. 여기 가는 것에 집중을 더 해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부 다 이익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가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막 들어오신 유창희 대표님께 잠시 후에 건네보겠습니다. 화장품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 이슈 인터파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을 결국 피하지 못하고 인터파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매각 주관사로 선임하고 지금 매각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놨고요. 다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당연히 코로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올해 역시 힘들 겁니다. 다만 이거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은 되긴 될 거예요. 투어 부분에서도 2022년 역시 엔터 부분에서도 2022년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투어나 공연 예약 쪽으로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70%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까지 포함해서 2022년에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인 매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사갈 것이냐 물론 사모펀드나 11번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처음으로는
그래도 또 나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서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행 쪽으로는 그래도 점유율을 많이 넓혀갔는데 공연이나 뭐 티켓 쪽으로는 역시 인터파크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또 가져가면 완전 또 시장 점유율을 확 넓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슈도 한번 시간을 두고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이것도 1세대인데 인터파크도 그렇죠. 저희 첫 10살, 번째. 11살 요때 네. 나왔는데 예. 이제 매물로 나와버렸네요. 또 네이버 카카오가 참전을 하게 될 것인가? 뭐 관전 포인트도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장에 있는 각 이슈들 전략 세우러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예, 오늘도 물어보고 싶은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SK그룹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SK 그 그룹사들의 각 뉴스들이 다 있다 네. 보니까 약간 ETF 성격으로 접근해서 SK를 가는 거에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맞춤 전략을 갖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보신다면은 가장 그 계열사 네. 정리라든지 혹은 뭐 구조 개편을 강하게 하는 게 SK 그룹인 것 같아요. SK는 뭔가 생동하는 느낌이 네. 올해 들어서 특히 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뭐 지주사들도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다른 지주사들은 그동안 좀 잘 안 되던 사업부가 잘 되거나 또 그러면서 그걸 또 조금 더 키워나가는 거라면 SK는 아예 그냥 판 자체를 좀 뒤집는 맞아요. 성격.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아예 배터리 사업 부분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고 뭐 그 전체적인 뭐 SK 반도체라든지 뭐 SK 텔레콤 자체를 좀 지주사로 해서 좀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총 뭐 첨단 소재, 바이오, 뭐 그린, 디지털 이 네 개의 핵심 사업부를 좀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이 네 개 핵심 사업부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네. 핵심 성장 사업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다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고 또 다른 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사업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디지털, 뭐 이런 그린 이런 쪽도 계속해서 최근에 뭐 그 폐기물 업체 인수하면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SK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률도 물론 이제 부침 현상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K의 흐름만 보신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SK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쪽 상장할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좀 할인된 요소가 좀 있고 네.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SK 자체 내부에서는 뭐 목표를 하는 게 앞으로 그 이제 일반 지주사의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 지주사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매출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한 3, 4년 내에 한 6, 7배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K 주가는 단번에 좀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계열사들 핵심 계열사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핵심 계열사가 이제 뭐 흐름을 보신다라면 약간 선도 업체보다는 약간 하위 업체들이 좀 더 곽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 뭐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약을 개발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CMO라든지 또 그 밑에 제품을 소부장 제품을 좀 공급하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좀 주가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목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배터리 업체 물론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지만 배터리 전환에 대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본다라면 SK 그룹 내에서는 이 세 개의 그룹이
세 개 기업이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SK는 약간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효성 같은 경우가 모든 계열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효성이 저평가되었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붐업해서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 SK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이 있고 좀 못 가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주사 쪽에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하반기,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그냥 개별 종목 방금 말씀하셨던 이 세 종목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SK그룹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이 세 개의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올해 들어서도 지주사 가운데서도 이 계열사들의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더 많이 받는 네. 모습이기도 했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SK는 지주사 성격보다는 얘 혼자서 하는 뭔가 또 다른 사업이 있는 네.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여서 말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주 쪽 얘기 오랜만에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브리핑을 해준 것처럼 증권사들의 어떤 시각이 네. 종목별로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내가 믿고 정말 LG 생활건강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는 아예 화장품주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인가, 뭐 이건데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세요? 네, 뭐 화장품주들은 그제도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렸었고 한 6월 한 하순경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화장품주뿐이 아니에요. 그 소비주들이 최근 한 3주, 한 달 사이 흐름을 본다면 주가 계속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네. 거리두기에 좀 강화됐었던 부분들이 지난주에 좀 주가를 좀 많이 하락을 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소비주들이 좀 이제 걱정하는 것들, 이건 꼭 소비 업체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업황이 피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건 맞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업황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스러운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또 소비주들의 주가를 좀 하락하게 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의류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그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맞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기업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의류주들 중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왔지만 F&F 같은 경우는 네. 뭐 재상장되고 나서 거의 뭐 100% 주가가 올라올 정도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화장품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LG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꿋꿋한 모습들,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뭐 LG생활건강하고 코스맥스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먼저 좀 개선세를 보여줬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피크, 그러니까 이 현재 실적이 고점일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 좀 오르는 기업은 좀 테마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라기보다는 기업 성격이 좀 다른 게 일단은 구조 조정이 잘 돼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같은 중국이 키워드, 화장품은 같은 그렇죠. 중국이 키워드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전환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후 브랜드라든지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잘 되고, 또 음료 사업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그 소비재라든지 화장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한 다음 주에 코로나가 잡히면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웨스타임을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화장품 업체를 좀 보신다라면 저는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우 같은 경우도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연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죠. 하지만 뭐 나머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추세가 무너진 기업은 일단은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플러스로 연우까지도 매력적으로 보지만 다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일어나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슈 두 가지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경기 정점 우려가 과도하다. 경기 민감주 봐야 할 때인가? 라고 테마를 정해주셨는데요. 좀 어떤 전략입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좀 있으면 뭐 본격적 실적 장세가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 뭐 LG전자가 잠정 예비 실적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아마 7월 말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계속해서 좀 어디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인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어제 하루 반짝 반등한 거 가지고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증시도 확인된 건 뭐냐면 여전히 강하다.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면 실적이 잘 나오고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경기 민감주를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동향을 보신다라면 역시 계속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수출 동향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 증시 흐름을 보신다라면 지금 아시아 증시가 조금 엉들린 것뿐이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신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의 좀 매수세가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그 CPI라든지 미국 그런 걸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올라갔다라면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측면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업종별로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건설업종 보신다라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시각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안에서 GS건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건자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보신다라면 동아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특히 동아기업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응급제 이런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도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 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는. 그리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자재 자원 사업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4개 기업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한두 종목군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포인트들을 다시 짚어줬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4개 종목을 또 그 중에서도 선별을 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좀 녹여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